조선은 왕의 나라였습니다. 왕은 곧 하늘이었고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의 의문을 품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감히 다른 세상을 꿈꾼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하는 왕의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농민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온했던 사상가들. 당시엔 천하의 대역죄인으로 찢겨 죽었지만 지금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불리는 3명의 혁명가. 오늘은 왕이 없는 나라를 꿈꿨던 조선의 반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물, 400년 앞서 공화정을 외쳤던 선조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나이 정여립입니다. 그는 율곡 이이의 제자이자 촉망받는 천재였지만 그의 머릿속엔 시한폭탄 같은 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천하공물설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하는 임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민의 것이다. 심지어 그는 임금의 자격이 없으면 바꿔야 하고 왕위는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조선 한복판에서 사실상 공화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라도 진안에 들어가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곳은 조선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양반, 노비 승려가 신분 계급장을 떼고 한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입장에서 그는 체제를 위협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역모 혐의로 쫓기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이 사건으로 무려 1000명이 넘는 선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비극, 기축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입니다. 우리는 그를 소설가로만 알지만 그는 조선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행동하는 혁명가였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기생, 서자, 천민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가 쓴 호민론은 당시 왕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그는 백성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체제에 순응하는 항민, 불만을 품은 원민, 그리고 기회를 틈타 세상을 뒤엎으려는 호민. 허균은 자신이 직접 그 호민이 되어 차별받던 서자들을 규합해 혁명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꿈은 신분 차별이 없는 세상, 율도국을 조선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계획이 발각되었고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인 능지처참을 당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19세기 말 부패한 조선을 향해 죽창을 들었던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탐과 놀이를 혼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성을 점령한 전봉준은 조정과 협상을 맺고 전라도 53개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관아가 아닌 농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농민자치기구,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며 부패한 관리를 처벌했습니다. 왕이 파견한 사또가 아니라 백성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선 땅에 실현된 최초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일본군의 개입으로 혁명은 실패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가 법정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지금도 울림을 줍니다. 나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일어났을 뿐이다. 천하는 만민의 것이다라고 외쳤던 정여립. 백성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던 허균. 우리가 직접 다스리겠다며 일어섰던 전봉준.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지가 찢기고 효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인이었던 그들의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500년의 시차를 두고 그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때 목숨을 걸고 다른 꿈을 꾸었던 그 미친 몽상가들의 선물은 아니었을까요?